지금으로부터 3달 전 삼성은 5천만 화소의 아이소셀 GM5와 함께 세계 최초 2억 화소의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HP1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소셀 HP1은 1.22분의 1인치 0.64 마이크로미터의 픽셀 피치를 가지며 1.28 마이크로미터의 픽셀의 50메가픽셀과 2.65 마이크로미터 픽셀 피치의 12.5메가픽셀 픽셀 빈딩을 지원하며 8K 해상도 30프레임, 4K 해상도 120프레임 영상 촬영을 지원합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출시가 지금처럼 가깝지 않은 올해 초엔 갤럭시 S22 울트라 시리즈의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지금으로선 아이소셀 HP1은 갤럭시 S22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갤럭시 S20 울트라가 출시되기 전 1억 800만 화소 센서가 갤럭시가 아닌 샤오미에 먼저 적용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2억 화소 카메라가 갤럭시가 아닌 타사 스마트폰에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이시니버스의 트위터에 따르면 2억 화소 카메라는 모토로라가 먼저 사용하고 하반기엔 샤오미가 채택할 것이며 삼성은 2023년부터 2억 화소 카메라를 적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모토로라와 샤오미 두 제조사 모두 1억 800만 화소를 적용한 제품이 있습니다. 샤오미는 먼저 적용되었기 때문에 유명하죠. CC9 프로의 108메가픽셀 카메라가 적용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채택하고 있으며 모토로라는 엣지 20 프로에서 아이소셀 HM2, 엣지 플러스에서 아이소셀 HMX가 탑재되었습니다. 108메가픽셀 카메라를 적용한 전적이 있는 두 제조사에서 108메가픽셀에 이어 200만 픽셀 2억 화소 카메라를 사용하는 겁니다. 1억 800만 화소가 처음 갤럭시에 적용되었을 때 수점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존재해서 그저 마케팅을 위해 너무 화소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계속해서 개선을 이루어내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마찬가지로 2억 화소 카메라를 먼저 선적용하는 것은 모토로라와 샤오미에게 마케팅 요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소식대로면 108메가픽셀 카메라와 출시 시기가 상당히 비슷해지지 않을까. 108메가픽셀 카메라도 2019년 하반기에 샤오미가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 S20 울트라가 출시됐었는데 이번에는 모토로라가 먼저 출시를 하는 것이 추가되고 샤오미가 하반기에 출시한 다음 그 다음에 1분기에 갤럭시 S23 시리즈의 200메가픽셀 카메라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의 갤럭시 S22 시리즈 중 갤럭시 S22와 갤럭시 S22 플러스 모델의 메인 카메라, 즉 광각 카메라가 12메가픽셀에서 50메가픽셀로의 업그레이드가 예고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갤럭시의 카메라를 보면 전체적인 틀은 2년 정도 유지를 하는 것으로 보아 갤럭시 S23와 갤럭시 S23 플러스는 50메가픽셀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200메가픽셀 카메라는 울트라 모델에만 적용되는 내피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울트라 모델과 나머지 두 모델은 사실상 투트랙이니까요. 아무튼 단순 센서와 완제품에는 명확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센서를 적용했다 해도 제조사의 세팅마다 카메라 품질이 달라지는데 만약 모토로라나 샤오미의 200메가픽셀 카메라가 좋은 품질을 보여준다면 갤럭시 S23 울트라의 카메라는 포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풀프레임 카메라에서도 보기 힘든 화소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적용한다는 게 아직까지도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과연 200메가픽셀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엑시노스 2100, 스냅드래곤 888의 2배인 L3 캐시 메모리, 그리고 공식 주장으로 아이폰 13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 칩의 멀티코어 성능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미디어텍의 차기 플래그십 AP 디멘시티 9000. 이 디멘시티 9000의 칩셋 비용이 이전 5G 칩셋 비용의 거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챗 스테이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디멘시티 9000은 매우 비싼 가격을 가졌다. 이전 미디어텍의 스마트폰 플래그십 타겟 AP인 디멘시티 1200의 패키지에 거의 2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그런데 이 가격은 곧 출시될 퀄컴의 스냅드래곤 8Z1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타겟으로 하는 미디어텍의 AP는 제조사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디멘시티 9000은 미디어텍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게 보이죠. 발열, 성능 유지력, 최대의 퍼포먼스 등은 실제 구동되는 장치를 봐야 하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건 제조사들에게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을까. AP 마켓쉐어 1위에 등극한 미디어텍은 이제 디멘시티 1200에서 9000까지 플래그십 라인업을 확대하여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멘시티 9000을 탑재한 제품은 내년 2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억만 화소 디멘시티 9000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